자, 이제 알카인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으로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는 알켄에서처럼 똑같이 HX 첨가 반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뭐 어차피 뭐 CC 이중결합이나 CC 삼중결합이 그 결합의 세기만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 유사한 반응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켄과 마찬가지로 파이 스타 오비탈의 전자밀도가 높은 곳으로 H 플러스가 첨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알킬 그룹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C하고 C의 삼중결합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한쪽에는 H가 붙어 있고요. 그럼 이 탄소에 파이 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여기에 파이 스타나 반대쪽 파이 스타 이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이 H하고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반면에 알킬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탄소 sp3 혼성 탄소들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파이 전자 가운데 끼어 있는 파이 전자는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왕복 운동을 하다가 왼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반발이 강하고요. 오른쪽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HX를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쌍이 몰렸을 때 전자쌍을 받아들이게 되고 X가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은 알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고요. 여기로 H가 붙었고 양이온이 여기 생겨버리게 되면은 이제 X-가 이 자리로 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생성물, 첫 번째 생성물은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이 생겼고 여기로 H가 붙어 있고요. X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질 텐데 알켄과 차이점은 이렇게 반응을 한 이후에도 파이 결합이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파이 전자로 만약에 HX가 용해간에 더 남아 있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첨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첨가가 일어나 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H가 다 붙어 버리고요. 이때도 파이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X가 붙어 있을 때 양전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이점이 바로 할로젠 원소들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옥텟이 깨진 상황에서 할로젠이 전자쌍을 이렇게 공명해주는 이런 공명 효과가 잠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는 꼭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H들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고 이 자리로는 X 플러스 라고 하는 이런 이중결합 형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도 이 X하고 탄소의 파이 전자는 X 쪽으로 할로젠 원소 쪽으로 다 치우쳐 있을 거고 탄소 양이온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중심 탄소의 전자가 부족한 거니까 용해간에 있는 X-는 이 자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파이 스타를 때리고 들어가서 파이 전자를 가져가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중간에 물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첨가돼도 할로젠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 붙어 있는 같은 자리 이 할로젠 화물이 주생성물로 얻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어찌됐든 거의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 만들어진 이 sp 혼성 탄소 양이온이 이게 대단히 그 알켄에서 sp2 혼성 탄소 양이온이 생겼을 때보다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첨가가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H가 하나 붙으면서 반대쪽으로 X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식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런 알카인이 있을 때 HX를 일당량만 딱 넣어주게 되면요.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렇게 H가 하나 아래로 들어갔으면 X는 하나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렇다고 이걸 뭐 삼각형 고리구조 거쳐가는 안티어디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한쪽 방향에 HX가 나타나 있고 또 다른 쪽에도 HX가 있다라고 했을 때 H가 전자를 뺏어서 들어가자마자 X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HX 두 분자가 같은 방향에서 충돌하기는 어렵고 하나는 위쪽에서 하나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에서 두 분자가 동시에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한 번 더 HX가 첨가돼 버리면 어차피 같은 자리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배열 같은 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X는 어찌됐든 반대 방향에서 거의 수소하고 반대 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카인, 여기 알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네요. 그래서 여기를 알켄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알켄보다 느린 첨가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에서보다는 좀 느려요. 왜냐하면 이중결합은 sp2 혼성탄소 사이에 있는 파이 전자를 H 플러스가 빼앗아가는 이런 반응이지만 이거는 알카인이기 때문에 sp 혼성탄소죠. sp 혼성탄소는 전자들에 대한 인력이 더 세니까 뺏기는 속도가 더 느리겠죠. 그래서 느린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파이 결합에 HX가 두 번 첨가된다. 방금 했던 얘기고 어쨌든 말단 알카인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H는 H가 많은 탄소에 붙고 X는 H가 적은 탄소에 붙으니까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렇게 내부 알카인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다가 만약에 HCl 첨가 반응을 했어요. 그럼 일당량을 집어넣어 주면은 H가 내부일 때는 이쪽에도 알킬기가 있고 여기도 알킬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붙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첨가된 생성물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로 X가 들어가 있고 이 자리에 H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X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H가 붙어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뭐 비율은 1대1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마찬가지로 생겨요. 근데 이 구조에도 역시 HX를 집어넣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HX를 첨가했다 라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 사이에 껴있는 파이 전자는 어쨌든 여기 알킬기 여기 알킬기는 동등하니까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이 H하고 X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요. 탄소하고 탄소의 이중결합 주변에 한쪽에는 알킬기 다른 쪽에도 알킬기가 있을 때 이쪽에는 H가 있고요. 여기에는 X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X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파이 전자가 또 역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왕복운동을 할 때 여기 비공유 전자쌍하고는 반발을 하지만 H하고는 또 반발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이때도 X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파이 스타의 전자가 몰리게 돼요. 그래서 H는 또 H가 붙어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X가 또 이 자리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X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이할로제나물이 얻어지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알킬기는 똑같으니까 X의 비공유 전자쌍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생성물이 각각 얻어진다. 이때도 역시 1대1로 얻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X가 양쪽 옆에 서로 다른 탄소에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알카인의 HX 첨가 반응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은 요 HX 첨가 반응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게 다 나오네요. 그래서 뭐 부연 설명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부 알카인에서는 위치 선택성은 없지만 수소와 할로젠이 다 같은 탄소로 둘 다 같은 탄소로 첨가된다라는 얘기고 뭐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방금 했었던 그 파이 전자들이 어떻게 거동하느냐. 이쪽에 가운데 껴있는 파이 전자가 왼쪽, 오른쪽으로 왕복운동 하고 있다라고 쳐도 알킬기들은 어차피 동등하다라고 치고 이건 동등하지도 않네요. 여기 수소 하나 있고 여기도 수소 하나 있으니까 동등한데 여기는 할로젠이고 여기는 알킬기죠. 자, 이때 역시도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중결합에 X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알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도 비공유 전자쌍과 알킬기의 시그마 전자쌍 요걸 비교한다면은 비공유 전자쌍의 전자밀도가 높죠. 그럼 이쪽 파이스타들이 양쪽에서 이 둘 사이에 비공유 전자쌍과 파이 전자의 반발이 시그마 전자쌍과의 반발보다는 더 강해요. 그래서 이때도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요. 이번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HX 첨가를 하게 되면은 H가 알킬기가 있는 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X 이렇게 해놓고 여기로 알킬기 있고 이 자리에 H가 붙고요. X가 또 같은 자리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들의 거동을 역시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비교해 보시면은 충분히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꼭 이걸로만 생기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쪽으로 X가 들어가고 여기로 H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이쪽은 양쪽이 대칭이라서 이렇게 같은 자리 이 할로젠 화물이 주생성물로 나온다 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HX 첨가 진짜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화 반응이 또 따라 나옵니다. 수화 반응. 수화 반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첨가하는 반응이지 물에 둘러싸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물이 첨가되는데 H 플러스 친전자체를 이용한 수화 반응은 매우 느려요. 왜? 알켄에서는 sp2니까 H 플러스하고 반응 속도가 좀 빠른 편인데 알카인에서는 sp 온성탄소라서 이 H 플러스하고 반응 속도가 좀 느리죠. 뭐 그렇지만 느리더라도 가긴 가요. 근데 문제는 이때 용해간에 X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X 마이너스는 또 여기에 발생하는 양전하고 아주 강한 인력을 받아서 빨리빨리 바로바로 H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X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H2O는 그거에 비해서 음전하가 매우 없죠. 이건 음전하가 없이 그냥 델타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전하가 발생하는 위치하고 인력이 좀 약해서 이것조차도 느려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반응은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는 걸 명심해 보시고요. 그래서 H 플러스하고 H2O를 넣는 이런 반응에서 만약에 처음에 H가 첨가된 다음에 여기 탄소 양이온이 생겼을 때 H2O가 들어가는 속도보다 여기에 비어있는 p오비탈에서 그냥 이웃 자리에 있는 H와 탄소의 시그마 전자를 잡아당겨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반응까지도 고려한다면은 이 반응도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H2가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반응은 점점 더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느린 그런 반응이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나 H2가 아니라 만약에 X-가 있다. 그때는 인력이 강하니까 비교적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알켄에서 H3O 플러스 첨가 반응은 알카인에서도 되기는 되지만 너무 느리니까 비효율적이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H 플러스 친전자체보다도 더 강한 친전자체면서 고리구조 중간체를 만드는 수니까 양이온을 이용하면은 더욱 빠르게 수화 반응을 진행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을 넣어보자 그 얘기죠. 밑에 예시 반응이 나왔으니까 예시 반응을 보시게 되면요. 사이클로헥세인 구조는 뭐 작용기가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에 뭐 OH도 하나 있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이 삼중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에다가 H2SO4 이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 황산 같은 것들은 그냥 산의 조건, 산성 조건으로 넣어준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H 플러스로 보세요. 그 다음에 물을 또 같이 넣어줬네요. 물을. 자, 그 다음에 HgSO4라는 걸 같이 썼습니다. HgSO4면은 이 HgSO4는 Hg2 플러스하고 SO4 마이너스, E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온 결합성으로 붙어 있는 건데 이때 여기에 있는 Hg 플러스가 바로 이 파이 전자를 쑥 뺏어가서 결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알켄에서도 뭐 비슷하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고 수은이 원래는 이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수은에는 주변에 d-오비탈 전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그랬죠. 5쌍의 d-오비탈 전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양전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이 슬쩍 이렇게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양다리 걸친 이쪽을 진짜 결합, 여기를 가짜 결합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양다리 걸친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완벽한 고리를 형성하는 건 아니지만 고리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런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알켄에서 분명히 어떻게 이제 이 고리가 깨지는가 하는 걸 봤었는데 물 분자가 끌려 들어가는 방향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주변에 수소들이 더 많고 여기는 알킬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알킬기가 옆에 있는 쪽이 결합이 좀 더 길어지게 되고 그쪽 반대쪽의 시그마 스타 더 긴 결합의 시그마 스타 쪽이 짧은 결합의 시그마 스타보다는 더 전자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로 물 분자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엔 알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리가 깨지면서 이렇게 여기 OH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로 물 분자가 들어갔고요. 수은이 끝에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알켄에서는 보통 이 수온을 떼어내기 위해서 NABH4 같은 걸 사용하지만 알카인의 수화 과정에서는 어쨌든 뭐 이 수온을 떼어내기 위해서 NABH4 같은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그냥 H 플러스 정도만 사용해주면 알아서 요거랑 바뀌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알켄의 수화 반응에서는 여기 물이 들어갔고 한쪽에 수온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 탄소는 sp3 혼성탄소고요. 알카인에서는 여전히 OH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한쪽은 HG가 붙어 있을 때 이 탄소가 바로 sp2 혼성탄소란 얘기예요. 그럼 sp3랑 sp2랑 둘을 비교하게 되면은 sp3보다는 sp2가 더 전자에 대한 인력이 강해요. 이게 더 강한 그런 혼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온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이 조금은 이제 탄소 쪽으로 살짝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2 플러스였으니까 그때는 전자를 뺏기는데 그냥 플러스 1가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탄소가 조금씩 땡기기 시작해서 요 결합이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OH하고 여기에 음전하가 잠시 만들어지고 HG 플러스가 다시 쫓겨나가고 이런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용해간에 H 플러스만 있으면 탄소가 바로 수은보다 수소한테 전자를 더 잘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은 이온 농도를 높여놓게 되면은 황산을 이용한 이유가 그거예요. 수은 이온의 농도를 높여놓게 되면은 이제 H 플러스가 수은하고 치환이 되는 일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구조는 다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OH만 남고 이 자리는 수소들로 다 치환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이중결합이 아직 남아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지우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죠. 그냥 화면을 좀 바꿔놓고 갑시다. 좀 전에 보셨던 그 구조에서요.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OH가 생겼고 일중결합이 생겼고 이 자리에 OH가 또 하나 더 있는 요 구조가 있는데 여기만 볼게요. 이 부분만. 자, 그럼 요 구조는 탄소하고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고 한쪽에는 OH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알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소만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 알킬기도 이쪽에 있고 O의 비공유 전자쌍도 있기 때문에 이 파이 전자가 이 방향으로 강하게 쏠려 있어요. 여기로 파이스타의 델타 마이너스가 크게 걸려 있을 거고 용액에 황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산성수 조건에서 이 산촉매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이 전자를 싹 뺏어가는 거죠, H가.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전자쌍을 뺏어가자마자 이 왼쪽 탄소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려고 할 거고 아까 할로젠도 공명을 하는 것처럼 산소가 전자쌍을 제공해서 공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의 이중결합이 생겨버렸고요. 여기 알킬기 있고 이 자리에는 CH3가 돼버려요. 그리고 산소에 플러스 전하가 생겼죠. 근데 문제는 할로젠은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생기면 다시 파이 전자를 뺏어가는데 OH에 플러스가 생기면은 앞에서 배운 대로 이 H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나 질소에 붙어 있을 때는 이게 디프로토네이션 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디프로토네이션이 돼버리고 CO 이중결합으로 남아버립니다. 이게 CH3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애초에 아직 수소가 하나 더 들어가기 전 상태, 이걸 이중결합에 알코올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중결합은 알켄에서 사용하는 전미사 N 이걸 쓰죠. 그래서 이거다가 N 써주시고 알코올은 올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알코올 할 때 그걸 붙여서 이걸 이놀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놀 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H 플러스가 들어가고 다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이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케톤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케토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때 이 이놀폼과 케토폼 사이에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토토머라고 부릅니다. 토토머 관계라고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놀폼에서 케토폼으로 변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토토머화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토토머라이제이션
우리말로 그냥 토토모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토모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놀 형태로 있으나 케톤 형태로 있으나 분자식이 달라진 건 아니고 구조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이 토토머는 구조 이성질체 관계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 이중결합보다는 CO 이중결합이 좀 더 짧은 결합이고 강한 결합이라 이 이놀 폼에서 케토 폼으로 이게 뭐 산촉매가 들어가건 염기촉매가 있건 심지어는 중성에서조차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케토 폼을 좀 더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를 더 강한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카인의 수화 반응은 사실상 핵심이 뭐냐면은 뭐 알켄하고 비슷해요. 수온을 이용해서 물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데 핵심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토토모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토모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이놀 형태하고 케톤 형태하고 둘 중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케토 형태를 더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말단, 그러니까 양쪽에 알키리가 동등하게 붙어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선택성은 없어요. 그래서 물 분자가 여기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될지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라서 어차피 요거 하나만 생성되는 거고요. 밑에 구조처럼 삼중결합이 왼쪽 구조하고 오른쪽 구조가 서로 비대칭인 이런 경우에는 이거 50% 이거 50% 선택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또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개념만 잘 잡고 계시면은 큰 문제 될 건 없는 반응이 바로 요 알카인의 수화 반응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X2 첨가를 배우실 텐데 X2 첨가는 별거 없습니다. 앞에랑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CC 3중결합이 있으면 X가 먼저 붙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중결합에 X가 삼각고리 형태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게 되고 X-가 이렇게 차수가 높은 쪽을 치고 들어가서 고리를 열어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X가 같은 자리에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 같은 자리가 아니죠. 이때 잘못 그렸네요. 같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붙어 있는 안티어디션 비슷한 그런 거니까 X가 이웃 자리에 하나씩 붙어 있는 그런 생성물이 여기서 얻어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긴 이중결합이 남아 있으니까 이중결합에 다시 한번 X2가 또 한 번 첨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X가 같은 자리에 두 개 붙게 되고요. 이 자리에 X가 붙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전자쌍을 제공해서 전자를 제공할 거예요. 그럼 용액 안에 있는 X-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별거 볼 건 없고요. 양쪽 자리에 X가 두 개씩 다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생성물이 주생성물이다 라는 것 뿐입니다. 그게 다고요. 그 다음에는 X2 플러스 H2O 첨가. 이것도 뭐 별 차이 없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가시면 되겠는데 알카인에다가 X2하고 H2O 한마디로 뭐 NBS하고 H2O 이런 거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X가 일단 삼각형 고리 만드는 걸로 보시고 물 분자가 여기로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고리가 열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 X가 붙어 있고 여기로 OH가 붙어 있을 텐데 이 X는 안 떨어지고요. 요 구조를 보면 여기가 이중결합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놀이에요. 이놀. 그럼 방금 배우셨던 뭘 하시면 돼요? 토토모화. 그래서 여기도 토토모화를 일으켜서 요 CC 이중결합을 여기 CO 이중결합으로 바꿔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X가 붙어 있고 여기 CO 이중결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보고 이제 알파 할로 케톤이라고 부르게 되죠. 뭐 어차피 그냥 앞에 있는 반응들을 조합해서 하나로 합친 것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가볍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X2 첨가와 X2 플러스 H2O 첨가도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끝으로 이제 보레인이나 9BBN 같은 R2BH 이런 것들을 첨가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칸이랑 알켄이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BH3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붕소가 친전자체니까 여기 말단 쪽에서 전자쌍을 뺏어가고 H가 이 자리로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중결합이 있을 때 H하고 붕소가 이렇게 시너디션 하는 거죠. 결국 시너디션 해서 결국에는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 H가 붙고 이 자리로 BH2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이건 뭐 또 다시 첨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BR2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첨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BR2를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H2O2와 NaOH 같은 걸로 후처리를 해주죠. 요걸 써주면은 그냥 BR2 붙어 있는 이 자리가 OH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 끝에 OH가 붙어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이건 또 이놀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하시면 돼요? 토토머화 하시면 돼요. 토토머화를 일으켜 버리면은 여기가 CO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 CC 단일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안티마르코프니코프 생성물이 얻어진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그거야 그냥 용어 붙이기 나름인 거고 뭐 반응 자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우신 반응하고 별 차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죠. 단 이런 구조에서요, 아까도 보셨던 이런 내부 알카인이 있을 때 이럴 때 BH3를 넣는다 라고 한다면은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알킬기가 붙어 있으니까 선택성이 별로 없기는 한데 9BBN 같은 거 넣어버리면 여기는 메틸기고요. 여기는 어쨌든 프로필기란 말이에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럼 여기가 덩치가 좀 더 크죠? 그럼 9BBN은 어쨌든 입체상위가 제일 적은 방향을 선호해요. 그래서 붕소가 입체상위가 적은 쪽으로 향하게 되고 이게 덩치가 큰 게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첨가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앞에서도 소개를 했던 거니까 뭐 이런 반응에서는 최종 생성물의 구조가 주생성물로 이렇게 CO 떨본드가 생기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왜? 이쪽으로 붕소가 들어가면 이놀이 만들어지고 이놀이 토토모가 돼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CO 떨본드가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다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수은 촉매를 이용한 수화 반응하고 R2BH를 이용한 수화 반응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같은 화합물을 썼다라고 해도 수온을 이용하면은 말단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끝에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서 반응이 가게 되고요. BH3를 쓰게 되면 여기서 반응을 하게 된다. 뭐 그 차이점 정도? 마찬가지로 둘 다 카보닐 화합물이 얻어지는데 위치 선택성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은 알카인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도 모두 끝난 겁니다. 알켄보다 아무래도 알카인이 반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응의 종류도 더 적어요. 그리고 알카인에서는 어차피 뭐 앞에서 배우신 카벤 첨가라든지 에폭시데이션이나 이런 반응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딱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